장성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성철 TV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구호돌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코너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장성철에게 묻는다입니다. 제주도 내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님께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듣는 그야말로 소통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제주 제2공항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제가 초대받는 손님이니까 네. 좀 분위기가 좀 색다르네요. 예. 매번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네. 패널로 자리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혹은 또 초대받은 게스트 입장에서 답을 하고 이런 게 계속 교차하면 우리 장성철 TV 방송이 말 그대로 소통의 장으로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 제주도에서 이 제주공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찬반 논쟁도 많고 여러 도민들에게 갈등을 조성하는 그런 주제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제주 제2공항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또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추진 결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도교통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네.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 환경부가 환경적 문제가 없다 판단하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동의를 해주면 국토부는 사업을 고시하면 근데 요 단계에 와서 보내고 받고 받고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핑퐁 게임이 이루어지면서 2015년 입지 결정이 된 이후에 이 전략 환경 평가 와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코앞까지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환경의 어떤 부담 문제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거고 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큰 틀에서 이 부지에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환경에 근본적인 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 전략 환경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 정도를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자,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제주시 상권 몰락인데요. 위원장님, 저도 제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주시에서 영업을 하시는 그야말로 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제주도의 공항이 2개로 나뉘게 되면 입도객분들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건 곧 저희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찬성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상 추진이 옳다. 정상 추진이 옳다. 2015년 입지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 이 기간 동안은 저는 검증론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는 네. 2차 검토위원회 재가동까지 끝났기 때문에 또 제조사 용역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증의 프로세스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상 추진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2018년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네. 그 후에 일관되게 정상 추진과 지역 주민 사이에 또 혹은 지역과 지역 사이에 있는 정책 갈등이 해소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우선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상권과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과 상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현재의 입도객보다는 더 많은 입도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항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물동량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또 영역보고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선 이후에 제주 지역의 경제 규모 해마다 커질 것이다. 이런 거를 가정한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 경제 볼륨이 커지는데
제주시, 그 중에서도 신제주 네. 이런 쪽의 상권만 줄어들 것이다. 네. 이런 가설이 맞겠냐고요. 이런 가설이 정당하려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경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걸 파일을 잘라가지고 성산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신제주 상권이 몰락하는 거지만 네. 파일을 키우면서 새로운 상권들이 생기는 긍정적 기대나 어떤 효과를 받아서 제주시 혹은 신제주 상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시 상권도 커지면 커지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객관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오히려 경제 성장에 따라서 신제주 상권, 제주시 상권도 긍정적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하면 이 자연이죠. 이 자연 환경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생태계라든지 이 오름들을 파헤치면서까지 이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산 지역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섰을 때 반대 단체에서 오름을 깎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면은 오름을 깎지 않는 걸로 나왔는데 예산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오름을 깎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기재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접근합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오름을 깎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재무적 타당성이죠. 예비 타당성이라는 게 돈을 재정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거를 분석할 때 오름 깎는 것도 넣었지만 실제로 국토부는 그런 보수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오름 보전이 되는 조건 하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오름 훼손은 없다는 말씀 우선 말씀드리고요. 환경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그 자체 때문에 그 건설 부지에 관련된 환경적 부담은 있죠. 그러나 그 환경적 부담을 우리가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경제적 어떤 그 기대 효과나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그 결과적으로 그러한 경제 성장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재정적 수입으로 인해서 환경 기초 인프라 같은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과 관련된 관리 능력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대부분 환경 보전이 잘 된 지역이 보면 부자 나라, 부자 지역입니다. 그것은 공항과 항만 같은 경제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진 속에서 관리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이 되었을 때 진정한 친환경적인 사람 중심의 그 환경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공항이나 항만을 많이 키우게 되면 어쨌든 환경에 무조건 부하가 된다. 이런 주장은 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주장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주장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원장님 예전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민둥산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예. 실제로 뭐 개발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것들이 없는 그래서 경제적 교류도 매우 작고 또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그게 북한이거든요. 근데 북한 가보면 산에 나무 있습니까? 다 땔감으로 쓰잖아요. 다 땔감으로 쓰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경제 훼손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제주도도요. 곶자왈이라든지 우리 오름 같은 데 보시면 환경 파괴된 측면만 우리가 보는데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화석 연료를 대신해서 땔감으로 혹은 또 에너지로 쓰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자연 자원을 우리가 획득해서 혹은 베어 가지고 그런 걸 쓰는 경우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그대로 두게 되고 환경 보전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이러면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보전하겠다 하기 위해서 단순한 어떤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환경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위의 총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환경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경제 주체들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동하잖아요. 그런 결과로서 환경 보전이 되려면 당연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조건 속에서 환경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니 그냥 둬라입니다.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께서 아니 우리가 언제 경제 성장을 해달라고 했느냐. 우리는 좋은 공기, 좋은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면서 우리들의 주거권을 안전하게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둬라. 뭐 이런 정서 있죠. 네. 예를 들면 제주도 내 어느 유명한 해수욕장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출신의 한 분하고 제가 소주를 먹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옛날 놀았던 그 해수욕장 백사장을 생각하면서 네. 백사장 주변으로 다 철조망 쳤으면 좋겠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예. 그러면 자기 고향에 해수욕장이 그대로 천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직접 현재 경제 생활을 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또 소주를 먹어보면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오고 네. 또 동네에 상점이 생기고 네. 또 이렇게 거래들이 이루어지면서 생활이 돼야 자기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경제 생활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제주의 어떤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과 당장 현실에서 경제의 한 행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을 다룰 때는 이런 정서와 또 현장에 있는 그 구체적인 생존의 목소리가 함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둬라라고 하는 그 외침이 정말로 원하는 게 과연 뭘까? 그거를 한목적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과 이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탱 가능한 성장 정책, 지탱 가능한 개발 정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런 구체적 대안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보건계량연구소 통계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80년 뒤인 2100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2800만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지금 당장은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일지는 모르겠지만 차츰차츰 입도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100년 뒤에 가서 이 성산의 공항이 애물단지로 변하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물동량도 줄어들고 여객 운송량도 줄어들 텐데 네. 쓸데없이 공항 왜 짓냐.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네. 8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동안 정부는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네. 인구가 그렇게 반으로 줄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 뭘 할 거냐. 예를 들면 인구 출산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프랑스잖아요. 네. 예전에 거의 1.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새로운 인구의 증가 네.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단 말이죠. 네네. 대한민국은 이미 1.0 이하로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놔둘 거예요?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1.2, 1.5, 2.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해야죠. 요번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가장 최고의 핵심 국가 과제는 저출산 문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출산율을 반등을 시켜서 이젠 출산율이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최소한 차기 정부에선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릴까 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인프라는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이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갖는 정치가나 어떤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제주 제2공항은 미래에 대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인프라 중에 인프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두 개의 공항이 꼭 필요하다면 굳이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되냐? 기존 공항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인프라를 좀 구축해서 조금 더 지금의 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공항 확장론을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두 개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입지 결정의 문제하고 두 번째 현재 공항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나눠서 봐야 돼요. 네네. 어쨌든 제주 제2공항의 그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 지역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안으로서 선택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첫째 기존 공항 없애고 네. 새로운 공항 지어서 활주로 2개짜리 크게 짓자. 그랬더니 그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제주도청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그걸 수용해서 3가지 안 중에 하나를 우선 뺐습니다. 네. 그럼 남은 거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거와 제주 제2공항을 하나 지어서 기존 공항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2개의 안인데 성산 지역에 가서 하나 짓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붙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냐면 공항 인프라 확충은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네. 근데 입지 때문에 지금 한반 갈등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산이 아닌 논의가 됐던 신도 네. 또 지금 공항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입지로 본다면 네. 여기 용담, 네. 도두 네. 결정하면 지금과 같은 찬반이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예. 갈등은 있었겠죠. 공항 인프라 확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입지만 가져가면 찬반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거예요. 제주도가. 그렇기 때문에 성산 지역에 결정을 하지 않는 거는 공항 인프라 확충을 원칙적으로 대다수 도민들이 찬성하는 것을 무시하는 이거를 존중한다면 입지 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여론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뒤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공항 현재 확충에 관련돼서는 그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 혹은 그 제조사 용역 보고서 이걸 통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 일부 반대단체에서는 그 프랑스 ADPI 용역 회사에서 공항 활주로를 잘 개선하고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면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하는 것이 훨씬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용역 보고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호소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본 용역 보고서의 하청 용역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ADPI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느냐 네. 성산 지역에 공항을 짓느냐 갖고 비교한 게 아니에요. 네. 본 용역을 하는 과정에 기존 공항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라고 하청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제시해라. 그 기존 공항을 보충 자료군요. 확장하는 거. 네. 그래 놓고 그 안을 갖고 본 용역을 하는 연구팀에서 취사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ADPI가 만약에 기존 공항 확장과 네. 성산 지역 제주 제2공항을 놓고 하는 용역이었다면 반대단체의 주장이 맞아요. 네. 그러지 않고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산 지역의 제주 제2공항은 빼고 네. 오로지 이 제주 제2공항을 확장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과업 지시 주문에 의해서 만든 보고서고 그 주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 이건 부담이다, 이건 부담이다 라고 연구 용역진과 국토부가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여객 운송,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항공 물류 이런 그 규모에 비춰서 봤을 때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확장하는 것보다는 새로 제주 제2공항 하나를 짓는 것이 여러모로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현 제주공항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주장 때문에 현 공항을 지지하는 것은 현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내용이나 절차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제주도의 아파트 매매율이요. 예. 전국 3위랍니다. 예. 이렇게 제주도 부동산의 열기가 뜨거운 이 시점에서 제주도에 다른 공항이 또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곧 부동산 투기와 이어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네. 혹은 또 환경의 문제와 공항 인프라의 문제가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러나 공항 인프라 자체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공항 인프라 자체를 하지 말자.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럼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공항 인프라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서 그걸 풀어야지. 결국 부동산 문제는 조세 문제, 또 토지 이용의 문제, 네. 토지 공급의 문제, 또 그리고 주택
그 수요에 관련된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잖아요. 제주 제2공항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부동산 투기의 문제 혹은 난개발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한목적적으로 잘 조정하면서 지탱 가능한 성장으로 갈 거냐. 그건 제주도 지방정부의 리더십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제주도민의 역량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공항 인프라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공항 인프라를 하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지금 성산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후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주민분들은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정이나 한림 혹은 남부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면 안 되냐. 이러한 지역 간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그런 지역에 공항 입지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 다시 말하면 입지 결정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전부 검토가 이루어졌잖아요. 뭐 신도도 검토가 됐고, 저 산남 쪽에, 표선 쪽에 이쪽도 다 이 정석 비행장까지 다 검토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성산 지역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 활주로 가요. 남북입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주로 남풍, 북풍이 주를 이루거든요. 현 제주공항은 활주로가 동서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내리고 뜰 때 이 맞바람을 받고 뜨고 내려야 되는데 옆바람을 받으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 현재 제주공항이에요. 사실 그래서 안전의 문제에서 되게 위험이 있다라는 게 항공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런데 저기 성산 지역의 제주 제2공항은 활주로가 남북으로 현재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쪽에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가 들어서게 되면 아주 안전한 공항으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 반대론자들이 저에 대해서 또 공격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에 왜 공항이 두 개냐 이런 관점보다 제주도 전체로 보면 현 공항에 활주로 하나 있고 성산 지역에 활주로 하나다. 그러니까 활주로 두 개다. 활주로가 두 개다. 제주도가 활주로를 두 개 갖는 관점으로 봐야지 이걸 공항을 두 개 놓는다 해서 뭔가 그 부하되고 부담되는 그런 느낌을 그 주는 판단은 전 가급적 좀 소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활주로가 동서 활주로 하나 있고요. 우리 남북 활주로 이제 하나 더 들어서면 제주가 이제는 항공 물류와 혹은 항공 운송과 관련해서는 인프라로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도전 과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질문이 끝이 났는데요.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50대 50의 주제들이 던져졌을 때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찬성하는 한쪽 방향의 입장을 소신 있게 고수하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와 그런 최소한 정치인이 이제 자기 세대에 자기가 살아있는 세대에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2016년 제주시 갑의 총선에 출마할 때 그리고 지난 2020년 총선에 출마할 때 이 제주시 갑 지역이 이제 성산 지역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여론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언론에서 질문이 오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래도 장성철의 주장이 옳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 소신을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는데 5대5의 어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결국은 지역사회와 역사와 먼 훗날 그 우리 후세대들이 그 영위하게 될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 그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 가져야 될 책임 윤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2018년에 그 여러 가지 검증의 과정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제는 정상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제 입장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일관되게 정상 추진과 갈등 해소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주제일공항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역의 군송의 관점에서만 대부분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가 농업과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타개해야 된다. 네. 이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물류입니다. 그러면 물류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두 개거든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네. 하나는 항만, 네. 하나는 공항. 네. 그러면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결국은 항공 인프라를 통한 어떤 물류 산업 혹은 물류 인프라 이게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 제2공항을 단순히 관광산업이나 역의 운송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군을 제주에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한테 새로운 먹거리, 일자리를 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올 수 있겠죠? 기업들이나 뭐 더 이러한- 당연히 오죠. 이러면 항공 인프라가 들어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조건이 덧붙여진다면 첫째는 네. 집값이 싸야 돼요. 집값이 싸면 무조건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네. 두 번째, 그런 유휴 노동력이 지역에 많아지기 시작하면 물류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옵니다. 당연히 이 관점을 갖고 우리가 제주도 전체 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성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유익한 방송 장성철에게 묻는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저희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에게 묻는다 2편을 기대하시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